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원래 오늘 밤에 이 권향엽, 김혜경 사천 논란, 이의 당사자 권향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에 와서 이제 기사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권향엽이 경선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2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이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에 심야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2일 새벽에 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여기가 한마디로 전남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그러니까 뭐를 갖다 놔도 당선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공천을 받으면 그냥 국회의원 배지 그냥 바로 다 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다가 이 지역을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놓고 권향업이라는 사람을 전략공천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 현역 의원이 별다르게 감점을 받을 만한 또는 공천 배제 당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곳이었는데 느닷없이 권향엽을 전략공천했다. 근데 그 권향엽이 누군가 봤더니 과거 대선 때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을 보좌 수행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김혜경의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을 공천한 거는, 그것도 텃밭이라고 하는 전남에 딱 공천한 거는 사실상 김혜경의 사람을 갖다가 국회의원 만들려고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런 의심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권향엽도 반발을 하면서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향엽과 기존의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인 서동룡, 여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서동룡의 2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설득력,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4일날 이 논란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벌써 이재명 커뮤니티, 이재명 지지층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들이 설왕설래가 있었고 언론 보도가 그 다음날 됐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천의 공정성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견을 제시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천의 공정성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말문이 탁 막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후보, 여기서 해당 후보는 권향엽을 얘기합니다. 권향엽, 이 사람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서 한 20년인가 30년인가 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50대 후반인가. 그런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단지 대선 선대의 배우자실에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과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니까 균형인사 비서관, 그것도 문재인 때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니까 거기 들어간 거고,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니까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대단한 자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따르면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 하려고 전략공천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떳떳하게 현역 의원하고 경선을 시켜야지 뭐 하려고 느닷없이 여성 전략공천 지구로 정해놓고 전략공천을 하냐, 그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한 점, 당헌 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천관리위가 해당 지역의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 요청했고, 전략공천관리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심사에 반영해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1번, 전남 지역 여성 의원이 없었다는 점? 여러분들 그럼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남에는 여성 의원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꼭 그 전남 어디 구례 곡성 순천 광양을 지역구 여기에서 꼭 여성이 갑자기 느닷없이 돼야 됩니까? 아니, 전남에 의석이 10개입니다. 하필 왜 거기서? 하필 왜 권향엽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김혜경, 이재명의 배우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왜 하필 이재명의 배우자와 어쨌든 수행 부실장으로 있었던 대선 기간 동안에 왜 하필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느닷없이 여성 전략 공천직으로 정해가지고 왜 김혜경과 인연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선 때는 같이 활동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지역구를 굳이 구태여 왜 거기서 여성 의원을 배출하려고 했느냐.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겁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전략선거구 요 지정 요건이 이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여기 제13조 1호 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선거구를 선정심사를 할 수 있다. 2항 전략선거구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과 같다. 여러분들 전남,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을 지역구 권향엽, 김혜경 수행부실장으로 일했던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전략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과연 전략선거구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공천 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여러분들 서동용 이 사람은 그 평가 결과에서 컷오프 당할 만한 성적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호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공천 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이것도 아까 1호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호 불출마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의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여기 지금 현역이 있습니다. 공석이 아닙니다. 4호 선거구에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의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 공석인 경우 아닙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5호 역대 선거 결과와 환경 및 유권자 지형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여러분들 여기는 전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쟁자가 없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경쟁력 등을 본선 경쟁력 등을 따졌을 때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서동룡이 권향엽보다 지지율이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 과연 그 둘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6호 역대 선거 결과 분석 결과 절대 우세의 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직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룡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왜 전남, 순천, 구례, 광양, 곡성을 그 지역구를 여성 전략공천 지역구로 정했느냐? 여기부터가 벌써 뭔가 그렇게 설득력이 와닿지 않는다 그겁니다. 근데 그 밑에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략공천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략선거구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1호에서 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근데 그 상당한 사유는 뭡니까?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겁니다. 대체 상당한 사유는 뭘까? 왜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을에서 여성을 전략 공천해야 하는가? 그 상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당한이란 건 뭡니까? 알맞는 또는 걸맞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해당 지역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도돌이표입니다. 무한반복,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 해당 지역구에서 여성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김혜경, 이재명의 배우자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는 이 사람이 여기서 아니면 이 사람이 출마를 준비한 이 지역구. 근데 경쟁 후보, 경쟁 상대보다는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전략 공천이 돼야 되느냐? 왜 이 사람을 전략 공천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오해를 자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없다? 여러분들 이것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남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남 사람이 한 지금 200만이 좀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 인구가. 그 사람 200만이면 200만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전남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다 전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행정구역상으로 광주광역시 따로 떨어져 있는데 광주 전남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지. 여러분들 정말 저 자신 있게 200만이면 200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하고 전남하고 다르냐고. 근데 갑자기 광주하고 전남을 떼서 전남엔 여성 의원이 없다. 광주에는 여성 의원 많습니다. 지금 딱 제가 생각해봐도 박혜자 있었고 양양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 서구 을 그다음에 권은희도 광주의 딸 권은희도 있었고 안 그렇습니까? 광주만 이렇게 많은데 전남에는 없었다? 전남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그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굳이 그 텃밭에다가 전략 공천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한 점
여러분, 여성 참여가 전무했고 공천이 없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현실입니까?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남, 호남 지역에서 거기에서 굳이 여성을 전략 공천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어떤 지지 기반이 약한 사람인데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있었고, 근데 또 이 사람이 해당 지역에 별로 인연이 없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정말 내리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향엽 씨,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중적인 기준, 우리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기준에 과연 부합하는 인물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글쎄 거기에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이거를 왜 꼭 하필 전남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경선도 아니고 공천 왜 꼭 전남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 입후보하려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텃밭에서 전략 공천하는 거? 그 뭐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는 의심을 자초하는 자충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텃밭인 호남에다가 내려 꽂았을 때는 그런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무적 미숙함에 대해서 그런 일방적인 태도 뭡니까? 내려 꽂으면 호남 너네들이 알아서 뽑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미숙한 태도와 일방적인 태도 그거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법적 대응 명백한 허위사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고압적인 자세 아닙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헌 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헌 당규상 여성을 30% 공천하라고 그랬지 누가 호남에 내려 꽂으라겠습니까? 호남 경선 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기본 원칙입니까? 호남은 경선이 곧 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선조차 없이 전략 공천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혜경, 이재명의 배우자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단수공천, 전략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남 영광한평 담양 거기 장성 지역구 이계호가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거기 옛날 한평 나비 축제로 유명한 그 한평군에서 그 축제를 기획했던 한평군수 이석형이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 노릇을 했던 박노원이가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경선도 못 해보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석형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왜 단수공천합니까? 지지율 조사해보면 이계호나 이석형이나 박노원이나 지지율이 엇비슷한데 왜 거기에다가 이 개호를 단수공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 그러니까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왜 그런 짓을 자초했느냐 그겁니다. 이 전남 순천 구례 곡성 광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권향엽을 전략공천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비판 여론이 상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제 그 당 안에서조차 이재명식 공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또 이재명의 부인? 그 부인이 또 그냥 보통 부인입니까? 그 부인이 어디 그냥 집에서 있었던 사람입니까? 법인카드 유용, 경기도 공금 횡령 이런 의혹으로 기소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과 인연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만 인연이 있습니다. 수행했지 않습니까? 수행 부실장 했지 않습니까? 배우자 수행 부실장. 공천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 주장처럼 그거를 100%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김혜경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럴 경우에 실제와 무관하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혜경이 공천했다. 김혜경을 보고 국회의원 자리 줬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왜 이 지역에다가 그런 인사를 느닷없이 전략 공천을 할까? 그것도 지지율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네? 공천 배제된 현역, 지금은 이제 경선하기로 했지만 그 사람이 권향엽보다 2배에서 4배나 많았는데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원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원에 여성을 공천을 30%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원 살펴봤습니다. 당원 제8조 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며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을 당헌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 공천을 할 때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을 할 때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다만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어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항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뭔 말입니까? 당원에 있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경선을 원칙으로 세운 호남이 아니라 기타 다른 지역에서 하면 될 일이다 그겁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가점을 줍니다. 제도적으로 25%인가 가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 후보군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경선을 한다고 해도 이 최종 공천을 받는 사람 10분의 3을 채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성 의원들을 그렇게 또 쫓아내질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막 컷오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동작 의뢰 이수진, 그 판사 출신 이수진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치권 고수라는 그 이수진, 그 사람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컷오프 됐습니다. 왜 컷오프 된지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본인은 이재명한테 사퇴를 주장했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왜 컷오프가 됐는지는 객관적인 이유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누가 갔습니까? 유삼령이라고, 유삼령 무슨 전국 경찰 서장 회의인가 뭔가 그거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파마한 사람. 그 사람이 갔습니다. 그 사람 부산 출신입니다. 그 사람 경찰 생활하는데 경찰 일기 출신 아닙니까? 경찰 생활을 부산, 울산 이런 데서 거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서울 동작 의뢰에서 출마를 합니까? 왜 거기에 단수 공천을 받습니까? 기존에 현역 의원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정말 새로운 인재라고 한다면 아니 신인이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아니 굳이 이수진을 공천 배제하고 유삼령을 단수 공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식으로 여성을 배제해놓고 다른 데서 텃밭에서 여성을 전략 공천하는 건 뭡니까 대체? 안 그렇습니까? 유삼령이가 경찰 생활을 한동안 대체 그 무슨 공적을 세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경찰 중에도 공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대중들한테도 경찰인데도 알려진 사람들, 그 이름과 그 명성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갑자기 유삼령이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이 사람 작년에 그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이런 걸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본업인 경찰 생활하는 동안 그 무슨 공적을 세웠는지 불확실한 이 사람을 단수 공천한 이유는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이런 곳에서 젊은 후보군이 많은 이런 곳에서 충분히 그 여성 공천을 할 수가 있는데도 굳이 전남에서 한 까닭은 더구나 당원에서 다만 농어촌 취약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고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당원 조항의 적용 우선 순위가 농어촌 취약지역이 아니라 도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을 해라 요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도시지역에서는 공천을 어떻게 했다가 갑자기 전남에서 그런 짓을 하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애초에 그런 조치, 전략공천 그리고 지금 현재 반박한 내용 그리고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내용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1%라도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하나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변명 내지는 해명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자초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권향엽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다가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거 경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권향엽이 또 법적 대응 운운했습니다. 무슨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무슨 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또 여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소를 한지 고발한지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 자기의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저해했다.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 이게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3월 1일 날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넘어가서 권향엽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논란 될 거 뻔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 당당히 경선에 임해 민주당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5일날 얘기한 사람이 왜 2일, 3일, 4일 이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까? 4일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일날 갑자기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한다. 왜 이제서야 그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런 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권향엽이가 오늘 얘기한 경선 요구, 전략공천 철회 요구 이런 게 과연 권향엽 본인의 뜻이었을까?
이런 의심을 또 자초하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길게 했지만 이제 경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뭐 왜 거기를 전략 공천했냐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좀 김이 빠졌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권향엽은 이걸로 인해서 얻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는 권향엽이 누구냐 해당 내 지역 지지율도 별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진위와 무관하게 이재명의 사람,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 이재명 당을 주도하는 그 이재명의 사람이란 실제와 무관하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졌고 그런 간판을 얻게 됐고 그다음에 여성 가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성 가점이 있으므로 절대 불리한 경선이 아닙니다. 권향엽은 지금 이번 기회로 인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서동용하고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경선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사람, 친명 횡재란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더불어민주당과 권향엽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권향엽이 경선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경선에 대해서 정정당당한 승부라고 평가한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정한 경쟁을 시켰어야 되고 애초에 정무적 판단을 깔끔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당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를 자초한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무슨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 한번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